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내게도 임신이라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잠시나마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2월 말쯤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낳긴 했으나 출혈이 심해 분만대 위에 그대로 누워있으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조금 전까지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훔치시던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도 나 이렇게 배 아파서 낳았을 텐데 그치 엄마?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직설적인 성격의 나로서는 바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으니 이전까지 친정엄마에 대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며 매운 고추라도 급하게 삼킨 듯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덜컥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당시로선 손을 써볼 수 없는 뼈에 생긴 암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다려 먹이고 민간요법으로 나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물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성황당에 빌면 정성의 하늘에 닿지 않을까 싶어 이름난 무당들을 불러 굿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미 때는 늦어 동생은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술에 의지했고 엄마 또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숨죽이며 사셨습니다. 동생이 가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친정엄마는 불혹의 나이에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라 엄마의 임신이 못마땅했습니다. 지금은 늦둥이를 낳는 것이 유행이고 자연스럽기까지 한 일이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전만 해도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임신이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이 40에 임신을 해서 어떡하려고 하냐. 주책이지에는 왜 낳느냐. 며 대놓고 화를 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진 말로 엄마 가슴에 못을 박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나도 나이가 들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야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엄마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나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생사를 어금니 악물고 씹어드셨다고 합니다. 또 배가 불러오면서부터는 변변한 임신복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몸빼옷으로 배부른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셨다는 엄마. 그때는 미처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철부지인 딸은 엄마가 영원히 내 엄마로만 머물러 있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은 지금에서야 엄마도 여자고 임신이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내 입장만 앞세웠던 게 크게 후회됩니다. 그 당시 새 생명의 탄생은 다시금 우리 가족에게 활기를 되찾아 주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픈 과거까지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막막했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은 행복으로만 예약돼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남들 보기에 원더우먼처럼 키도 훤칠하시고 중년 부인답지 않게 옷에 태가 고우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마음의 병이 됐는지 내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상선 수술을 하시게 됐고 그 후 평생 약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엄마의 몸은 서서히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즐기며 살아야 할 연세에 늦둥이 뒷바라지 하느라 농사일을 잠시도 놓을 수 없으니 엄마의 삶은 잠시도 편히 쉴 새가 없는가 봅니다. 요사이는 손관절과 팔 부위에 관절염까지 생겨 손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잦은 주사로 혈관 주위가 뭉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농부에 안 하긴 엄마에게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 고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분이시라 늘 손에서 일이 떠나지 않는 엄마가 안쓰러워도 멀리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보탬도 드릴 수 없어 마음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올해 초에도 시댁에서 설을 보내고 친정에 들렀을 때 엄마는 혹시라도 빠뜨리는 게 있을까 싶어 내가 머무는 내내 먹을거리 등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우리 식구가 떠날 땐 뒷좌석에 딸아이 앉을 자리 하나만 남겨놓고 무슨 전쟁 나서 피난이라도 가듯 보따리들을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도 없는데 보따리만 분주하다네 하며 최서방에게 미안해하셨던 엄마. 그것도 모자라 어느 틈에
쌀 팔고 콩 팔아 만드신 쌈짓돈을 가방에 몰래 찔러 넣어주시기까지.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핑 돌아 운전하는 남편만 아니면 목 놓아 펑펑 울음을 쏟아내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은 참을 수 없이 아려왔습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혼한 딸 자식은 잠시 들러 생색만 내고 훌쩍 떠나버리는 손님 같기만 하니 이제 철이 들었는지 엄마가 늙어가신다는 생각에 가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 내가 철없을 때 동생 가졌다고 모진 말을 함부로 해서 속 많이 상하셨죠. 워낙 말할 때 툴툴대는 말투 때문에 엄마 가슴에 상처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엄마도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늙고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늦게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기쁘고 이제는 엄마를 같은 여자로서 여기며 친구처럼 수다 떨 수 있는 날들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목부터 메이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실타래처럼 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소중한 엄마가 아직 살아계셔서 못다 한 효도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